손자 교육 잘 시켜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웃으며 남편에게 물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물컵이 남편의 어깨를 스치며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년을 살아온 한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숙 씨 68배 이 여인은 그날 며느리 김수진의 그 행동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과거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날아간 물컵이 아들 재훈의 어깨를 스치는 순간 영숙 씨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보았던 겁니다. 그런 말, 어머니가 할 자격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이 모양이 된 것도 다 어머니 탓이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저렇게 사신 거 보고 배운 거예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짜증내고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애들한테 소리만 지르고. 그게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라고요. 영숙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틀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재훈이가 어렸을 때 남편 박철수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던 남편은 힘들다는 이유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매일 소주병을 들고 귀가했습니다. 그때 영숙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으며 살았습니다. 아니, 참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술 취해 돌아오면 화를 냈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어린 재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빠 닮아서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남자들은 다 똑같아. 그런 말들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재훈이 초등학교 숙제를 안 해갔다고, 방을 안 치웠다고, 밥을 흘렸다고 온갖 사소한 이유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난 뒤엔 더 심했습니다. 재훈에게 접시를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빗나갔지만 그날 6살 재훈이의 얼굴에 번진 공포를 영숙 씨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 상처가 어떻게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지 전혀 몰랐습니다. 재훈은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를 닮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화를 내고 가족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대학도 겨우 졸업했고 직장은 수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결혼은 35에 늦게 했는데 수진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결혼했다가 결혼 생활 내내 후회했다는 걸 영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영숙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면서 손이 베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손의 상처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거기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7살 재훈이가 울고 있는 사진. 그날을 영숙 씨는 기억합니다. 남편과 크게 싸운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또 술값으로 탕진했다는 걸 알게 된 날. 영숙 씨는 화가 나서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졌고 재훈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한테 뭘 하고 있는지 봐라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영숙 씨는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잘못은 안 보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는데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한테 화낼 자격은 있다. 하지만 그 화를 아이한테 푸는 건 잘못이다. 그 아이는 내 남편이 아니야.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8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재훈에게 물잔을 던지는 걸 보고서야. 영숙 씨는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 재훈.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키운 대로 된 거지.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살 손자 민준이만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 또 싸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의 싸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영숙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영숙 씨는 처음으로 손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가 왜요? 할머니가 내 아빠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래서 내 아빠가 엄마한테 잘 못하고 엄마가 화내고 그래서 너까지 힘들게 된 거야. 민준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를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힘들었어요? 그 질문에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힘들었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단다.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특히 어린 아이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날 이후 영숙 씨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아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악순환이 민준에게까지 이어질까봐. 자신이 재훈에게 그랬던 것처럼 수진이가 민준에게 그러고 민준이가 또 자기 아이에게 그럴까봐. 그 불안은 석 달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오늘 친구에게 물을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학교로 달려갔고 영숙 씨도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자기 물병에 물을 친구 얼굴에 던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다툼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민준이의 행동이 좀 걱정스러워서요. 그래서 민준이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수진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말로는 엄마가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했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컵이라 깨지지는 않았지만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은 운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재훈에게 그랬던 것처럼 수진이가 민준에게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민준이는 그걸 배워서 친구에게 똑같이 했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은 민준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민준이도 엄마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민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오자 영숙 씨는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컵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영숙 씨는 컵을 들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화분 보이지? 할머니가 저 화분에 물을 줄 거야. 그리고 천천히 컵을 기울여 화분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조용히 흘러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보이니? 물은 이렇게 흘러야 하는 거야. 던지는 게 아니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근데 왜요? 왜 흘러야 해요? 영숙 씨는 무릎을 꿇고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을 던지면 어떻게 되니? 깨져요. 그리고 사람이 다쳐요. 맞아. 그리고 던진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물이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니? 영숙 씨는 다시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꽃이 예쁘게 자라요. 그렇지. 물은 흘러야 생명을 키우는 거야. 던지면 다치게 하지만 흐르면 키우는 거지. 화도 마찬가지야. 화를 던지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화를 잘 흘려보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영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배우고 있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아는 건 화가 난다고 사람한테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야. 대신 말로 해야 해.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그리고 깊게 숨을 쉬는 거야. 물이 흐르듯이 화도 천천히 흘려보내는 거지. 민준이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줘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엄마한테도 이야기할게. 다음 날, 영숙 씨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어제 일로 충격을 받은 듯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끔찍한 엄마예요. 제가 아이한테 그런 걸 가르쳤다니. 수진은 또 울먹였습니다. 영숙 씨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그랬어. 수진은 놀라서 영숙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재훈이가 어렸을 때 나도 똑같이 했어.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몰라. 재훈이한테 접시를 던진 적도 있고 소리 지르고 때린 적도 있어. 그 아이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화가 나서 그 화를 전부 재훈이한테 쏟아냈지.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해.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재훈이한테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재훈이는 이미 다 자랐고 내가 심어준 상처들이 그 아이의 성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재훈 씨가 저한테 함부로 대하면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민준이가 다 보고 있는데도 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민준이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영숙 씨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 재훈의 사진. 이게 재훈이야. 7살 때. 내 시어머니가 찍어준 사진이지.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말했어. 내가 저 아이한테 뭘 하고 있는지 봐라라고.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 지금 내가 어제 민준이 일로 충격받은 것처럼 나도 충격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럼 어머니는 언제 깨달으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늦게. 내가 재훈이한테 물잔을 던지는 걸 봤을 때. 그때 내 모습을 봤어. 30년 전 내 모습을. 그리고 어제 민준이가 친구한테 물을 던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지. 이게 대물림이구나. 내가 재훈이한테 한 짓이 재훈이를 거쳐서 너한테 갔고 너를 거쳐서 민준이한테 간 거구나.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민준이한테 다 보여줬는걸요. 이미 가르쳐버렸는걸요. 영숙 씨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민준이는 겨우 10살이야. 아직 바꿀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해. 어떻게요? 우선 재훈이한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재훈이가 아무리 화나게 해도 민준이 앞에서는 절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 지르지 마. 대신 민준이를 데리고 나와. 그리고 민준이한테 말해.
엄마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잠깐 나갔다 올게. 하지만 엄마가 화났다고 해서 물건을 던지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영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하고 얘기해야 해. 둘이 조용히 앉아서.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너도 노력할 테니 재훈이도 노력해달라고. 만약 재훈이가 변할 생각이 없다면. 영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영숙 씨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영숙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참고 살았어. 시어머니도 참으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참으라고 했지. 남자가 원래 그래.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평생을 참았어. 그 결과가 뭐니? 재훈이가 망가졌고 너도 힘들고 민준이까지 상처받고 있잖아. 나는 내가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날 저녁 수지는 재훈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는 민준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재훈과 수진 둘 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뭐니?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탓만 하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한테, 민준이한테. 저는 어머니보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아직 늦지 않았어. 민준이는 아직 어려. 너는 지금부터라도 바뀔 수 있어. 나는 이미 늦었지만 너는 아직 기회가 있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뀔게. 술도 끊을게. 화내지도 않을게. 민준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게. 수진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바뀔게요. 당신한테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는 거 이제 안 할게요. 민준이 때문에라도 참을게요. 우리 제대로 된 부모 되어요.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아직 손자 민준이는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어제 한 말 기억나니? 네,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고요. 맞아. 그리고 오늘 할머니가 너한테 또 보여줄 게 있어. 영숙 씨는 민준을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민준아, 이 물을 봐. 지금은 그냥 고여있지? 하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영숙 씨는 대야를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물이 조용히 흘러 싱크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물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화도 마찬가지야. 화를 가슴에만 담아두면 썩어. 하지만 흘려보내면 깨끗해지지. 할머니, 그럼 화는 어디로 흘려보내요? 민준이의 질문에 영숙 씨는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화는 말로 흘려보내는 거야. 나는 지금 화가 나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면서,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 절대로 사람한테 던지는 게 아니야. 민준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한테 사과할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도 던지지 않을래요. 영숙 씨는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참 기특하구나. 할머니가 민준이를 응원할게.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민준이 얼굴을 떠올리며 참았다고 했습니다. 수진도 재훈과 다툴 때마다 민준이를 데리고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화가 나서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하지만 엄마가 화났다고 해서 아빠한테 물건 던지는 건 잘못된 거야. 엄마도 배우고 있어.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몇 번이나 다시 술을 마시려고 했고 수진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수할 때마다 다시 일어났고 민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민준아. 아빠가 다시 노력할게. 엄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엄마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민준이도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툴 일이 있었을 때 물을 던지는 대신 선생님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돼요? 선생님은 놀라면서도 기특하게 여겨 허락했고 민준이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친구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감정 조절을 참 잘하더라고요. 집에서 어떻게 교육하신 거예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깨우쳐주지 않았으면 저희 가족은 영원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너희들이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배웠어. 이미 재훈이한테는 늦었지만 적어도 민준이는 제대로 된 어른으로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재훈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어린 시절을 주지 못한 것, 상처만 가득 안겨준 것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어느 날 영숙 씨는 재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재훈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영숙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재훈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7살 재훈이가 울고 있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재훈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요. 엄마가 화내시던 날이죠? 그래. 내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온 날. 엄마가 화가 나서 집안 물건들을 던지고 너한테 소리 지르던 날. 할머니가 이 사진을 찍어주셨어. 엄마한테 내가 저 아이한테 뭘 하고 있는지 봐라라고 하시면서. 재훈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표정. 민준이도 가끔 저런 표정 짓더라고요. 제가 수진이하고 싸울 때.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물림이야. 엄마가 너한테 한 짓이 너를 거쳐 민준이한테 간 거지. 어머니, 그럼 저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빠도 아니고 어머니를 화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화풀이 하셨어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도 힘들었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어. 내 아빠한테 화날 자격은 있었지만 그 화를 너한테 푼 건 명백한 잘못이야. 엄마는 그걸 언제 알았어요? 너무 늦게. 수진이가 너한테 물잔을 던지는 걸 봤을 때. 그때 엄마 모습을 봤어. 그리고 민준이가 친구한테 물을 던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완전히 깨달았지. 이게 다 엄마 잘못이구나. 재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복수하고 싶으셨어요? 영숙 씨는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복수? 그게 무슨 소리니? 손자 교육 잘 시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듣고 수진이가 저한테 물잔을 던졌고
그 모습을 민준이가 봤고 결국 민준이도 똑같이 했잖아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영숙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야. 엄마는 정말로 민준이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 내가 민준이한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할까봐, 수진이가 민준이한테 상처를 줄까봐. 하지만 영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어쩌면 엄마의 무의식적인 복수였을지도 모르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몰랐어. 하지만 지금 내 말을 듣고 보니 엄마가 그 말을 한 건 어쩌면 너희한테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였을지도 몰라. 봐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탓이야.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라는 마음이 어딘가에 있었을지도. 재훈은 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괜찮아요. 뭐? 어머니도 인간이잖아요. 평생 참고 사셨는데 복수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를 구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재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너한테 상처만 준 것 같아서. 재훈도 어머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탓만 하고 살았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남편 철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평생 술을 마신 대가였습니다. 영숙 씨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못 살았죠?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결국 서로를 힘들게만 했어요. 그리고 재훈이를 망가뜨렸죠.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해요. 민준이만큼은 제대로 키우려고요. 사진 속 철수는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승에서라도 편히 쉬세요. 이승에서 우리가 제대로 못한 거 손자한테만큼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11살이 되었고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화해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우면 민준이가 나서서 둘 사이를 중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둘 다 화난 거 알아. 근데 서로한테 소리 지르면 더 화나잖아. 일단 심호흡하고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 때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감정 지능이 또래보다 훨씬 높아요. 어떻게 교육하신 거예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고.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수진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 가족만 아는 것이었으니까요. 재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고 나니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주말마다 민준이와 산책을 나갔고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재훈과 민준이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힘들었어.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거든.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화가 나 있었어.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기도 했지.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봤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응. 그때는 할머니도 힘들었어. 할아버지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빠한테 상처가 됐지. 그래서 아빠도 크면서 할아버지처럼 됐어. 술 마시고 엄마한테 화내고. 그럼 저도 그렇게 돼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재훈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안 그럴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고. 화도 마찬가지야. 던지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제대로 흘려보내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저는 아빠처럼 안 될 거예요? 재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아빠는 어른이 되어서야 배웠는데 너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리고 아빠가 약속할게. 아빠가 너한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빠한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게. 실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실수하면 바로 사과할게. 고마워요, 아빠. 민준이가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재훈은 아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그해 가을, 영숙 씨는 69이 되었습니다.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재훈, 수진, 민준, 그리고 영숙 씨.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영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재훈이와 수진이가 계속 좋은 부모가 되길. 그리고 이 악순환이 민준이에서 끝나길. 촛불을 끄고 나서 영숙 씨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고맙다. 할머니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수진이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재훈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에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훈이가 자라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거 평생 기억할게요.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는 거요. 영숙 씨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도 사랑해. 그리고 약속해. 너는 아빠나 할머니처럼 살지 않아도 돼. 너는 내가 되면 돼. 행복한 내가. 그날 밤 영숙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 재훈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찍은 사진을 놓았습니다. 웃고 있는 민준이의 사진. 두 사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는 눈물로 얼룩진 과거였고 하나는 웃음으로 가득한 현재였습니다. 영숙 씨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상처로 상처를 갚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내가 재훈이한테 준 상처를 민준이에게서 치유하는 것. 이게 진짜 복수이자 구원이구나. 하지만 영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재훈과 수진 그리고 민준이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걸. 한 번 바뀌었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해야 한다는 걸. 화가 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걸.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술을 끊고 있었고 수진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지금 화가 나라고 말하고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상담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동아리였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우리 집도 예전에는 힘들었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웠거든. 근데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화는 던지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라고. 그 후로 우리 가족이 많이 달라졌어. 친구들은 민준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자기 집도 그렇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친구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부모님처럼 되지 않아도 돼. 너는 내가 되면 돼. 하지만 부모님의 나쁜 모습은 배우지 말고 좋은 모습만 배워. 상담 동아리 선생님은 민준이의 조언이 너무 좋다며 칭찬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나중에 상담가나 심리학자가 되면 좋겠다.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조언도 참 현명해.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근데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어느 주말, 민준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하세요? 아빠를 그렇게 키운 거요. 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매일 후회해.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니.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할머니, 그럼 이게 복수예요? 민준이의 질문에 영숙 씨는 놀랐습니다. 복수? 그게 무슨 소리니? 아빠가 그러시던데요. 할머니가 일부러 그 말을 해서 엄마가 아빠한테 물잔을 던지게 했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을 던지게 됐고, 그게 어쩌면 할머니의 복수였을지도 모른다고요. 영숙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무의식적으로. 할머니도 평생 힘들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껴봤으면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복수가 아니라 거울이었어. 거울이요? 응. 할머니가 너희 가족에게 거울을 보여준 거야. 이게 너희 모습이야. 이대로 계속 살 거야? 라고. 그리고 너희가 그 거울을 보고 변하기로 선택한 거지. 그게 진짜 복수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영숙 씨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가 되면 돼. 할머니처럼,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 필요 없어. 우리의 좋은 점은 배우되 나쁜 점은 배우지 마. 그리고 기억해.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는 거. 화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마찬가지야.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던지지는 마.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제 아이한테 똑같이 가르쳐 줄게요. 영숙 씨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끝났구나. 악순환이 끝났구나. 그날 밤 영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쓰지 않았지만 그날은 꼭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내게 물었다. 이게 복수냐고. 나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내가 평생 당한 것, 재훈이한테 준 상처, 그 모든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무의식적으로 복수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었다. 나 자신의 구원이자 재훈의 구원이자 수진의 구원이자 무엇보다 민준의 구원. 우리는 서로를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기로 선택했다. 복수는 피로 피를 씻는 게 아니다. 복수는 상처로 상처를 갚는 게 아니다. 진짜 복수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다. 내가 당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이자 진짜 사랑이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돈도 집도 아니야. 이 깨달음이야.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는 것. 화도 상처도 아픔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걸 기억하고 살아다오.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다오. 나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잘못이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영숙 씨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숙아. 늦었지만 잘했어. 영숙 씨는 꿈속에서 시어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그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재훈, 수진, 민준이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영숙 씨에게는 기적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뽀뽀를 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민준이 조심히 다녀와. 재훈도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오늘 민준이 학교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 아들. 잘 다녀와. 수진도 출근 준비를 하며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점심 제가 해놓고 갈게요. 어머니 혼자 드시기 편하게. 괜찮아, 내가 할게. 너 빨리 준비해. 감사해요, 어머니. 저녁에 민준이 행사 끝나고 외식하러 갈 건데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그럴까? 좋지. 모두가 나간 뒤 영숙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보고 있니? 우리가 못한 일을 아이들이 하고 있어. 재훈이가 좋은 아빠가 됐고, 수진이가 좋은 엄마가 됐고,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우리 세대에서 끊지 못한 악순환을 다음 세대가 끊었어. 이제 우리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오후가 되어 영숙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60 초반쯤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숙 씨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인은 고개를 들어 영숙 씨를 보더니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맨날 며느리랑 싸워요. 그리고 손주한테 소리 지르고. 제가 뭐라고 하면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아드님이 어렸을 때 많이 혼내셨나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서 화가 나면 아들한테 화풀이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그때는 몰랐어요. 영숙 씨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아들한테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커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자도 친구한테 그렇게 하고.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영숙 씨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영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잔을 던진 일, 민준이가 친구한테 물을 던진 일, 그리고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고 가르친 일.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들도 변했고, 며느리도 변했고, 손자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몇 년이 걸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변할 수 있어요.
여인은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먼저 아드님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라도 함께 변하자고 제안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들한테 사과할게요. 영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내 실수가, 내 후회가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니.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의 학교 행사는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는 거요. 친구들이 다 감동했대요. 외식을 하러 가는 차 안에서 재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수진이 놀라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당신 대단해. 영숙 씨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 엄마가 자랑스럽다. 재훈은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가능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무슨 상이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모범 학생상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보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고 하셨어요. 영숙 씨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게 헛되지 않았구나. 민준이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상담가가 될래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넌 분명 훌륭한 상담가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재훈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민준이를 응원할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행복한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가 먼저 씻으러 들어갔고 재훈과 수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수진이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희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영원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재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민준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오늘 공원에서 만난 한 분한테 우리 이야기를 해줬거든. 그분도 우리처럼 아들한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어. 내가 우리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집에 가서 아들한테 사과하겠다고 하더라.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다른 가족들까지 도와주시네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내 잘못을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내가 재훈이한테 준 상처는 돌이킬 수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잖니. 그날 밤 영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상처로 상처를 갚는 게 아니라 상처를 교훈으로 바꾸는 것. 내 실수가 다른 사람들의 배움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이자 진짜 구원이구나.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영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영숙 씨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처음에는 아들이 믿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사과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하니까 아들도 울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살았어요. 이제 저도 바뀔게요. 영숙 씨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하고도 얘기했어요. 셋이 앉아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며느리도 울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 바뀌고 싶어요라고. 그래서 우리 셋이 약속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바뀌자고. 영숙 씨는 여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친구들한테도 해줬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괜찮으세요? 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눌게요. 여인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모임이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갈게요. 꼭 갈게요. 다음 주 화요일, 영숙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모임에 갔습니다. 60에서 70 사이의 여성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후회하고 손주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걸 걱정하는 분들. 영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던 일, 자신이 재훈에게 화풀이 했던 일, 재훈이 자라서 며느리에게 똑같이 했던 일, 민준이가 친구에게 물을 던졌던 일. 그리고 어떻게 그 악순환을 끊었는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손자는 괜찮은가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고 밝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이게 다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미 손주들도 다 컸는데.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저도 68배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변했잖아요. 자녀분들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함께 변하자고 제안하세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모임이 끝난 후 여러분들이 영숙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 어떨까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할머니가 리더가 되어주세요.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배우고 변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물 흘림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할머니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배우는 모임. 영숙 씨는 그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도 화도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특히 우리 자녀와 손주한테는 던지지 마세요. 몇 달이 지나자 모임은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30년 만에 아들과 화해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며느리와 친해졌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내 후회가 이렇게 많은 가족을 구원하다니. 이게 진짜 복수구나. 상처로 상처를 갚는 게 아니라 상처를 교훈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이자 진짜 사랑이구나. 그해 겨울, 민준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교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소감에서 민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은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고. 화도 마찬가지라고. 던지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제대로 흘려보내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전교 회장으로서 우리 학교가 서로에게 물건을 던지는 학교가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당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숙 씨는 손자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게 이렇게 커다란 열매를 맺다니. 민준이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 모임 하시는 것처럼 저도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영숙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너는 분명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사람을 돕는다는 건 그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격려해 주는 거야. 할머니가 너희 가족을 도운 것처럼.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재훈은 이제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고 수지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영숙 씨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보면서 할머니가 배워.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상처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재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내서 우리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날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민준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민준이도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거 평생 기억할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영숙 씨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전교 회장이 되었다. 내가 재훈이한테 주었던 상처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는가. 복수는 피로 피를 씻는 게 아니었다. 복수는 상처를 교훈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나는 재훈에게 최악의 어머니였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최선의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재훈과 수진을 변화시켰고 민준을 구했고 나아가 물 흘림 모임의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까지 변화시켰다. 내 잘못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잘못에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민준이가 자라서 자기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 아이가 또 자기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다.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고. 화도 상처도 아픔도 마찬가지라고. 이것이 나의 복수다. 상처로 상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었다.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영숙 씨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숙아. 늦었지만 잘했어. 내가 그 사진을 버리지 않고 간직한 것도 결국 민준이를 구하기 위해서였구나. 영숙 씨는 꿈속에서 시어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그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영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너도 이제 알겠지. 복수는 칼로 베는 게 아니라 거울로 비추는 거란 걸. 내가 너희 가족에게 보여준 건 분노가 아니라 진실이었어. 그래서 그들이 변할 수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재훈, 수진, 민준이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영숙 씨에게는 기적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뽀뽀를 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오늘 전교 회장으로서 첫 회의가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학교에서도 실천할 거예요. 영숙 씨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혹시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는 거.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단다. 민준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할머니의 교훈을 제 세대에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할게요. 재훈도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신입사원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제가 멘토가 되었는데요. 후배들한테도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전하려고요. 화를 건설적으로 풀어내는 법,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그런 것들이요. 수진도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직장 동료 한 분과 상담이 있어요. 그분도 가정 문제로 힘들어 하시거든요. 어머니 이야기를 해줘도 될까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나간 뒤 영숙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보고 있니? 우리가 못한 일을 아이들이 하고 있어. 재훈이가 좋은 아빠가 됐고, 수진이가 좋은 엄마가 됐고,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우리 세대에서 끊지 못한 악순환을 다음 세대가 끊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이제 우리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오후가 되어 영숙 씨는 물 흘림 모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할머니 세 분이 더 오신다고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 자녀에게 준 상처를 후회하고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싶어 하는 분들. 경로당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들어서자 모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숙 언니, 저희 아들이 어제 저한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50년을 살면서 처음이에요. 언니 덕분이에요. 다른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에서 가장 친절한 아이가 됐대요. 선생님이 무슨 마법을 부렸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영숙 씨는 할머니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기를 냈을 뿐이에요.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변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모임이 시작되고 새로 오신 할머니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줬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우리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큰일 났어요. 영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전교생 앞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자기 집도 그렇다고, 자기 엄마도 맨날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 보겠대요.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어. 내가 한 친구를 구한 거야. 그리고 그 친구의 가족 전체를 구한 거야. 할머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제가 다음 주 전교 조회 시간에 가족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도 되겠냐고 하셨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괜찮죠?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 이야기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머니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재훈은 회사에서 후배를 멘토링하면서 느낀 보람을 이야기했고, 수지는 동료와의 상담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영숙 씨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수구나. 상처를 상처로 갚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의 씨앗으로 바꾸는 것. 내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수이자 진짜 사랑이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 영숙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무리한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내 이야기를 전하고 한 친구를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상처가, 내 실수가, 내 후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다니. 복수는 끝났다. 아니,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구원이었다. 나 자신의 구원이자, 재훈의 구원이자, 수진과 민준의 구원이자, 이제는 수많은 가족들의 구원. 나는 재훈에게 최악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최선의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파문을 일으켜 이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 화도 상처도 아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 사랑을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이 교훈. 물은 흘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물처럼 막힌 곳을 뚫고 흘러가며 가는 곳마다 생명을 피워내야 한다는 것. 나는 이제 평화롭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안다. 늦었지만 깨달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었고 나눈 것이 열매를 맺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영숙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수는 칼로 베는 게 아니라 거울로 비추는 거예요. 당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되 그 상처로 그들을 찌르지 마세요.
대신 그 상처에서 배운 교훈을 나눠주세요. 그것이 진짜 복수이자 진짜 치유예요.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전교 조회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학교에서는 물 흘림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학생들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영숙 씨를 학교로 초대했고 영숙 씨는 학부모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훈의 회사에서도 감정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재훈은 그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동료들과 함께 건강한 가정 만들기 모임을 시작했고 많은 직장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물 흘림 모임은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비슷한 모임들이 생겨났고 영숙 씨는 그 모임들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1년 뒤 영숙 씨는 69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물 흘림 모임 할머니들, 민준이의 친구들, 재훈의 동료들, 수진의 모임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기 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제 친구들의 인생도 바뀌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변하기로 선택한 거야. 할머니는 그저 거울을 보여줬을 뿐이야. 진짜 영웅은 바로 너희들이야.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영숙 씨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울고 있는 7살 재훈. 다른 하나는 웃고 있는 15살 민준. 이게 끝이자 시작이구나. 영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세대에서 시작된 상처가 재훈 세대를 거쳐 민준 세대에서 치유되었어. 그리고 이제 민준이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줄 거야. 이것이 진짜 복수야.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드는 것. 영숙 씨는 2 사진을 나란히 놓고 그 옆에 오늘 찍은 단체 사진을 놓았습니다. 가족들과 모임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3장의 사진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에서 웃음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복수에서 사랑으로. 여러분. 영숙 씨는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상처를 무기로 만들어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상처를 거울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제 가족을, 제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는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당신의 상처를 인정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변하세요. 당신 하나의 변화가 당신 가족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해요. 당신의 화도 슬픔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는 마세요. 대신 건강하게 흘려보내세요. 말로, 글로, 운동으로, 예술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이것이 진짜 복수예요. 상처로 상처를 갚는 게 아니라 상처를 교훈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바꾸는 것. 영숙 씨는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피로 이어진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구원. 나는 이제 평화로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날. 더 많은 가족들이 치유를 경험할 날.
그리고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날. 영숙 씨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저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물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